최근 수에즈 운하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는데요. 위험한 희망봉 항로를 멀리 돌아가지 않게 짧고 안전한 항로를 보장했던 수에즈 운하는 얼마 전 에버기분이라는 한 컨테이너선에 의해 완전히 막혔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는 패닉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애써 웃음을 참아보지만 새어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소 짓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북극해는 두꺼운 얼음으로 인해 항해할 수 없는 바다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 그 두께가 얇아져 새로운 북극 항로를 열어줬기 때문이죠.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을 기점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기존 항로보다 시간은 10일 이상, 거리는 7,000km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항구가 부족했던 북극 인접국인 러시아는 이런 꿀같은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아직까진 미흡한 북극 항로 개척에 우리나라를 최대 파트너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척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화물의 70%가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8,000TEU급 선박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 도쿄, 로테르담 구간을 운항할 경우 수송 원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에 비해 15에서 20% 절감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 개척을 두고 21세기 신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러시아 북극해 항로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극 항로상의 물동량은 2013년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7년 968만 톤, 2018년 1601만 톤을 기록 2020년에는 3000만 톤을 넘고 있습니다. 2017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2017년 북극 프론티어 회의에서 불쑥 부산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극 항로 이용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부산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가는 최단 항로의 기항지가 부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8년 9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덴마크 머스크사가 세계 최초로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독일 브레머하벤항까지 북극 항로를 통해 컨테이너 운송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냉동 생선과 한국 가전제품들이 실렸으며 부산신항에서는 1350TEU의 환적 화물과 200TEU의 우리나라 화물이 선적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립대학에서 북극물류센터 매니징 디렉터를 맡고 있는 비웨른 군나르손 박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19일을 단축할 수 있다며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만 있다면 부산항은 동아시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계절적인 북극 항로 컨테이너 운항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극 항로로 운항하는 선박들이 부산항에 기항하면서 선용품과 유류 공급을 받고 선원 교대를 한 바 있어서 부산항이 지니는 북극 항로 아시아 관문항으로서의 잠재력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 육상 교통만 연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육로 수송과 해상 수송 모두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추코트카 반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육로 운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링 해협은 러시아 데즈네프곶과 미국 알래스카주 웨일스곶 사이 가로 놓인 바다로 혹은 약 85km, 수심은 30에서 50m에 이릅니다. 태평양 북부와 북극해를 연결하는 통로로 만약 베링 해협만 연결된다면 지구상에서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이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종단 철도나 육상교통이 연결된다면 베링의 육로 수송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우리나라 부산 등이 유럽과 아시아 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 거점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대륙과도 직접 연결되어 인적 문화적으로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칫 고립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북극 항로나 시베리아 횡단, 베링해 프로젝트 등 다른 대륙과의 연결의 끝에 일본이 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해저 터널에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로 일본이 부산과 연결된다면 세계 대륙과의 연결로 우리나라가 갖게 될 모든 경제적 이점을 일본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큰 소비시장으로 더 가치 있는 무역 상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표면적인 이유도 명나라로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라였고 만주 침략 중일 전쟁 때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이용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극 항로의 개척은 곧 우리나라 조선업의 신규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북극에는 900억 배럴의 원유와 440억 배럴의 백화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북극 항로 개발의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러시아의 북극 가스전과 유전 개발이 본격화하면 북극 항로를 이용한 LNG와 원유 수송이 활성화되고 이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북극 항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북극 항로의 가장 많은 물동량을 차지하는 것은 야말 LNG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입니다. LNG FPSO는 해상 광구에서 바로 액화,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장착한 복합 기능 선박으로 앞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극이 많이 녹았다고 하나 일부 구간은 빙하층이 존재하고 얼음 조각들, 즉 유빙으로 가득 찬 곳도 많습니다. 원활한 항해를 위해 북극해 항로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쇄빙선들을 타 선박들이 항해할 때 에스코트하는 역할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얇은 결빙 해역이나 해상의 유빙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내빙선 또한 북극 항로 항해에 꼭 필요한 배인데요. 이러한 쇄빙선이나 내빙선 등의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북극 항로와 가까이 위치한 한국이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러시아 북극 야말 LNG 프로젝트형 쇄빙 LNG 수송선 15척을 수주하여 현재까지 9척을 건조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북극권 개발에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통국의 관계자는 북극 항로는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매년 열리는 한러 북극협의회에서 러시아 측은 태양광 및 풍력으로 생산된 수소에너지에 의해 운영되는 친환경 북극기지 스노우플레이크 건설을 설명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생산 분야 등에서 우리와 협력을 희망했는데요. 이에 양측은 추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토대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군행전 시대에도 미국과 중국으로 대립되는 신냉전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모두 한가운데 끼어있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주변국들과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관계를 형성할수록 우리나라가 중심을 지키며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이용한다면 고래들을 조련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수선박 건설 기술과 러시아의 극저온 기술 및 쇄빙 기술의 결합, 북극 항로 인프라와 항만 건설 등 클러스터 건설 사업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무시할 수 없는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북극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러시아와의 경제적 얽힘은 새로운 견제 또는 균형의 추를 하나 더 얻게 되는 셈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득이 많은 북극 항로에 중국도 숟가락을 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LNG 쇄빙선을, 러시아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 하자 아무런 접점이 없는 중국이 북극해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 항로 인접 국가라는 이유로 인프라 사업에 막대한 중국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찔러보는 중국입니다. 나중에는 중국 자본에 의해 청정해역이었던 북극해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례들을 보면 중국은 공생이란 개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이 북극해에 진출하게 된다면 북극 어족 자원은 물론 해저 광물 자원, 심지어 북극곰과 빙하까지 씨가 마를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조금씩 중국 자본 작업에 착수하였고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야말 LNG 프로젝트에 중국 석유회사 CNPC와 중국 실크로드 기금에서 각각 20%와 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북극 항로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점점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되면 북극 지하 자원을 독점하여 주변국들을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인접국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영향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안 그래도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인데 북극 항로가 건설될 경우 자국 함정의 유럽 진출과 영향력 강화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증거로 이미 아랍과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군항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해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북극 항로, 그러나 그 목적은 같은 듯 다른데요. 한국은 경제 활로와 발전 동력을 찾는데 주력한 반면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대양해군을 건설해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항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로를 따라 중화 문명 수출 및 각종 공정은 덤이겠죠. 북극권의 소생이 한국 그리고 북극권 인접국, 더 나아가 인류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안겨줄지 또는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될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북극권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